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제가 찍는 건 4월 30일인데 5월 1일 날 아마 올라갈 예정이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함께 배우기. 반도체 끝이 저번에 끝났다고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또 추가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정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조선 산업도 다 끝나서 반도체 함께 배우기 이제 할 예정이에요. 5월 1일 또 휴장이죠. 이제 근로자의 날로. 그래서 한번 이제 영상을 찍어봤고, 요거는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오랜 시간 들여가지고 자료를 좀 준비해 본 거예요. 여기저기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요새 블로그 하시는 분들 워낙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증권사 보고서, 블로그, 신문 기사 이런 거 다 뒤져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좀 깁니다.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낸드가 부활한다. 한마디로 ESSD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우리 이제 컴퓨터에 저장 장치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진 같은 거 저장할 때 클라우드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하드디스크에 많이 넣죠. 근데 요즘에는 SSD라는 조그만 하드를 대체하는 그 저장 장치가 컴퓨터에도 있고, 지금 뭐 보면 노트북 같은 데도, 노트북은 거의 다 이제 그거 쓰죠. 그래서 그걸 SSD라고 하는데 그 중에 eSSD, 이게 뭐냐, 그 기업용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그 약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SSD는 다른 게 아니라 기업용 SSD구나. 우리한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어제 했죠. 4월 30일 날 했는데 서버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SSD 출하량이 전년 대비 80%나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QLC 방식의 서버 SSD 판매량이, 그러니까 방식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저 서버용 그 SSD 만드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방식이 3배나 증가할 것 같다. 요걸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면, 이제 AI 서버 시대가 개막된 건 많이 알고 계시죠. 일반 서버, 여기 이제 AI 전용 서버죠. 데이터 센터. 그래서 HBM 용량도 이렇게 크고 DDR5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시장이 열렸고, 이건 뭐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이닉스의 계력이 솔리다임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2020년에 SK하이닉스가 기억하시겠지만 10조 원 주고 인텔의 이 기업형 낸드 제조하는 회사 솔리다임, 요걸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를 그때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중국 공장 인수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인수하자마자 난리가 났죠. 22년도에 3조 원 적자 보고 23년 이 회사에서만. 그래서 이거 뭐 왜 인수했니 많이 또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또 인수가 독이 됐다, 이번 인수는 실패다, 뭐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는 아니죠, 지금 와서. 근데 그때는 작년 초만 해도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솔리데임 때문에 빚은 10조 원짜리 빚, 그러니까 저 10조 원이라는 거 엄청난 돈인데 돈은 많이 까먹고, 아니 뭐 4조 원이 누구 집 이름 아니잖아요. 이거 하이닉스 이거 진짜 이러면 위험한 거 아닌가? 막 작년 초에 그런 루머도 돌았죠, 실제. 예. 다행히 이제 업황이 돌아서서 다행인데, 어쨌든 작년 초만 해도 하이닉스가 되게 위험해 보였어요, 실제로. 근데 다행히 업황이 돌아서. 근데 이게 왜 100조가 되냐면 이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솔리다임입니다. 이걸 인수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60테라바이트,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60테라바이트나 되는 이 SSD 공급이 임박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품질 테스트, 고객이 누군지 몰라요. 아마존, 메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는데 추정 그렇게 하고 있고요. AI 학습 및 추론을 위해서는 이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클라우드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게 그 수많은 데이터를 어디다 또 보관해야 되고, 특히
그 일론 머스크도 했던 얘기예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수많은 동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거 뭐 클라우드에 넣는 거 한계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그 동영상들을 쌓아놔야 돼요. 그거 뭘로 저장합니까? 이 SSD 같은 거. 하드, HDD나 SSD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 용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저장을 해서 이 데이터를 받아다가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상하는 거죠.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QLC가 나와요? 아까부터 자꾸 QLC 이게 뭐냐? 예. 이 60TB QLC 기반 초고용량. 그러니까 QLC를 쓰면요 용량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저장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인데 셀이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단인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SL 싱글 셀당 1비트 MLC 요거 하나씩 0과 1 이진수죠. 요건 4개. 그러니까 2비트 저장하는 거고 요건 최대 3비트. 그다음에 요건 뭐 셀당 4비트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한마디로 저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QLC로 갈수록. 네. 근데 대신에 얘는 이제 SLC는 저장 용량은 그럼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성능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읽고 쓰는 속도가. 비싸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요. 근데 QLC가 가장 싸고 근데 대신에 예, 용량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하드 있죠. HDD. 이 하드를 원래 많이 썼는데 한 80%가 하드 쓴대요. 근데 이거보단 SSD가 더 빠르고 저전력이에요. 근데 용량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HDD는 용량이 크거든요. 근데 SLC를 쓰면 다 좋은데 용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기능은 저장이니까 예, 그러면 QLC로 가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네이버 제가 블로그 찾다 보니까 원키라는 분이 또 자료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요 그림의 출처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게 SSD, HDD 이거 원래 이걸 더 많이 썼죠. 저도 옛날에 컴퓨터에는 저걸 달았었고 지금은 저도 이거 쓰거든요. SSD 훨씬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속도가 그냥 키면 바로 예, 컴퓨터 그 윈도우 화면이 딱 뜨죠. 그래서 베리 패스트 비싸다 뭐 작은 용량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은 용량 하는 거죠. 용량 찾는 분은 아직도 HDD 많이 쓰죠. 가격도 싸니까. 그 SSD랑 HDD의 이게 차이인데 어쨌든 이제 접속 시간 보시면 이게 0.1 뭐 너무 빠르죠. 예. 속도도 빠르고 예. 그 전력 소모도 여기 보면 2.5 예. 와트로 나와 있고 6.5인가요 이게? 예. 훨씬 전력 소모가 많아요. CPU 파워도 많이 소비해요.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의 요청 시간도 얘는 이제 20, 400에서 500 훨씬 많은 거죠. 그다음 백업 예. 요것도 지금 6시간 얘는 20시간인 거예요. 백업하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백업한다 그러죠. 예.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길 때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많아. 사실 SSD가 대세죠. 지금은 많이 쓰는데 다만 HDD의 장점은 용량이 크고 가격이 싸요. 어쨌든 내구성도 좋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는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HDD랑 어쨌든 제일 비슷한 게 저 QLC예요. 예. 그래서 보면 SLC, MLC, TLC, QLC 이렇게 4개죠. 빠른 속도, 고내구성. 여기로 가면 보급 및 판촉용인데 용량이 좋고요. 내구성 여기로 갈수록 낮아요. 근데 속도 느립니다. 그러면 야 굳이 이거 써야 되나? 수명도 별로 안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가격이 싸요. 가격 싸고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 SSD에 여기에 그래서 뭘 넣냐면 저러면 야 저거 뭐 QLC 저렇게 느리고 막 저러면 쓸모 있냐. 근데 거기서 컨트롤러를 넣어줘요. 낸드 컨트롤러가 뭐냐면 도서관의 사서 같은 거예요. 도서관에 책이 많죠. 그 책은 낸드 플래시예요. 저장하는 거 책들이. 근데 그거를 사서분이 만약에 제가 요청하면 이제 뽑아주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빨리 찾아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낸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를 잘 쓰면 QLC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낸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저기다 컨트롤을 넣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 저장이라는 목적에는 QLC가 더 적합한 거죠. 예.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제 낸드는 또 방식이 2D가 있고 3D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2D는 옆으로 단독주택처럼
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아파트를 쌓는 거. 지금은 이 방식이죠. 요런 방식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건 예전에 초기에 한번 함께 배우기 22년도에 한번 해드렸던 내용인데 벌써 2년 지났나요, 시간이? 요게 SSD, SD 카드, 이건 작은 거. 요게 이제 그 우리 디지털,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나 그런 데 들어가는 거죠. 예. 요거 이제 SSD고, 근데 2D는 이렇게 옆으로, 3D는 이렇게 단수를 쌓아요. 뭐 128단, 256단, 1000단, 앞으로 1000단까지 쌓고, 이 가운데 구멍 뚫어야 되거든요. 구멍을 뚫어요. 근데 한 번에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블 스태킹, 얘 뚫고 한 번 더 뚫어요. 예. 2번 뚫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이 2배 들어가요. 그래서 장비 회사는 좋은 거예요. 저렇게 층수가 올라가면 소재도 좋고 장비도 좋아지는 거죠. 이번에 삼성도 더블 스태킹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삼성은 얘를 한 번에 뚫는 기술이 최강입니다. 이건 삼성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우위예요. 근데 이제 단수가 점점 올라가니까 삼성도 저걸 한 번에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도 더블 스태킹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뚫는 거예요. 여기 요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얀 거? 요게 낸드 가운데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이 주변부를 다 식각에서 잘라버립니다. 예. 요걸 이제 채널 홀 식각이라고 하는데, 채널 홀이 바로 저 구멍이고 저기로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뚫으면 훨씬 좋은데, 보통은 이제 너무 길면 이게 막 삐뚤삐뚤해져요. 그래서 2번에 나눠서 끊습니다. 그걸 이제 더블 스태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깊은 구멍을 뚫을수록 고용량의 낸드가 제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낸드라는 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여기 보면 작년부터 더블 스택 176단에도 적용됐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200단 이상부터 했고, 하이닉스는 여기 보면 128단부터 더블 스택이에요. 확실히 삼성이 훨씬 더 경쟁력은 있었던 거죠, 낸드 쪽에. 예, 이런 이제 기술 경쟁력이 있었고, 이제 삼성도 200단 넘어가기 때문에 더 막 싱글 스택을 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25년도에는 트리플 스택 가요. 트리플 3번 가요. 그럼 낸드, 식각, 소재, 장비에서는 좋죠. 공정이 3배 들어가요. 예, 그래서 단수가 올라가면요 좋은 거예요, 소부장도. 삼성전자가 280단대 9세대 낸드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세계 최초고요. 더블 스택이고 1TB 용량의 TLC인데, 요거 이제 낸드죠. 소비자용으로 아마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램 리서치가 뭐라고 했냐면, 낸드 매출액 54%, 우리가 잊혀졌던 그 낸드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80% 이상의 기업 데이터가 하드에 들어가 있대, HDD. 그러면 이거 이제 바꿀 거 아니에요. QLC eSSD로 바꾸겠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이번 분기부터 기업용 이게 증가하는 것 같다, 확인됐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하반기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더 큰 용량의 이 SSD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시장, 스토리지는 저장이죠. 이 저장 장치에도 이제 인공지능이란 키워드가 성장을 주도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이 잠자고 있던, 정말 낸드 안 좋다 그랬잖아요. 업황 안 좋다. 근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 낸드가 부활하고 있는 거죠. 특히 SSD가. 예. 그래서 이 SSD는 낸드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낸드 컨트롤러가 같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디자인하우스 업체들한테도 호재죠. 예. 저런 것들 디자인하우스 회사들이 또 설계도 해주니까.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및 스토리지 요구사항은 낸드 사업의 새로운 성장을 창출한다. 하드보단 저전력이니까요. 그리고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AI 서버는 시스템 설치 공간이 10배나 필요해요. AI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커야 돼요, 공간이. 예, 그러면 SSD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드를 쓰면 그 차지하는 크기가 커져버리니까 공간 줄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 SSD 쓰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또 열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니까 냉각 시스템 필수적인데, 그래서 액침 냉각 회사들이 부활하고 있죠. 예, 버티브라는 미국 회사, SK 이노베이션의 그 자회사죠. SK 엠무브, GST라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여기가 이제 액침 냉각주로 급부상하는데, 액침 냉각은 그거 담궈 버리는 거죠. 예, 데이터 서버를 담그는 건데, 물에 담그는 것처럼. 이게 이 열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열이 너무 많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SSD를 쓰면 열 관리에 또 유용하죠. 왜냐면 전력 소비가 좀 적으니까.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개화로 낸드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다. 이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썼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특히 400층 이상의 낸드를 위해서는 극좋은 식각이라는 새로운 또 공정이 들어가야 된대요. 요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극좋은에서 또 식각 공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뭔가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변화할 때 뭐가 변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1년 공부 안 했다가 갑자기 보면은 그 중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뭐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3D eSSD 낸드 밸류 체인인데 요건 참고만 하세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 기업들이 뭐 다 수혜주다 이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드 마스크라고 있는데 이 막을 그러니까 낸드는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이제 막을 올릴 때 필요한 증착 장비 그런 거 하는 회사가 테스가 있고 그 마스크를 또 제거하는 회사가 PSK. 그 다음에 장비가 식각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각종 뭐 식각 플라즈마 같은 걸로 건식 식각 같은 걸 하거든요. 그때 막 이 부품들이 달아요. 그래서 SIC 링 같은 거 마모성 좋은 거를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모 트리얼즈. 그 다음에 증착 장비라고 있는데 요 회사는 이제 원익 IPS가 그런 또 증착 장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진테크랑 그러니까 이게 낸드에 붙는 증착 소재들입니다. 옥사이드, 니트라이드. 저거를 입혀야죠. 그럼 장비로 입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요 소재를 하는 회사가 DNF, SK 자회사 SK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가 속해 있고 니트라이드 요거 있죠. 요걸 증착한 다음에 요건 또 없애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회사로는 이제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이 있고 증착 장비로는 요 ALD 있죠. 원자층 증착 장비라고 있거든요. 막을 또 입혀야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주성, 원익 IPS, 유진테크가 있고 또 CMP 슬러리라고 있거든요. 평탄화 시켜야 돼요. 이 낸드가 단수가 올라갈수록 거기 증착하고 막 식각할 때 이게 평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그런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슬러리 만드는 회사가 ENF 테크놀로지 자회사가 있어요. UB 머티리얼즈. 그리고 비상장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칠러. 아까 제가 극저온 식각 장비 모건스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극저온. 그럼 칠러가 필요한데 그거 하는 회사가 FSD. 그 다음에 SSD 요거를 만들어주는 이제 최종적으로 조립해주는 회사가 삼성이 주로 공급하는 한양 디지텍. 그 다음에 뭐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주로 어플라이드 그러니까 이 회사는 꼭 뭐 제가 뭐 낸드 수혜주다 이건 아니고 한번 그래도 분석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좀 끼워 넣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 SSD랑 연관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빨간 거는 얘네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이제 이 회사들은 이제 FST 빼고는 요 빨간색 기업들은 따로 분석은 많이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자료를 만들어 봤으니까 중요하다 뭐 이거보다도 요 기업들 한번 오늘 공부해 보시라고 적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까 ACL이 뭐냐면 이런 이제 하드 마스크 이렇게 올려요. 막을 이렇게 쌓죠. 예, 쌀 때 여기 무너지지 말라고 이 단단한 마스크를 위에다 증착시킵니다. 아니 이게 단단해야 이렇게 쌓을 때 이게 안 부러지죠. 예. 그래서 저런 걸 이제 쌓는 거고 포토 레지스트로 이제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하드 마스크도 없애야 돼요. 이런 거 없애주는 장비 만드는 회사가 또 PSK. 요거 요런 걸 입혀주는 증착 회사가 테스 같은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삼성전자 3D 낸드 소자 형성입니다. 아까 제가 가운데 구멍 뚫는다 그랬죠. 채널 홀. 그게 이렇게 뚫는 거예요. 여기다가 옥사이드 니트라이드 보이세요? 옥사이드 니트라이드 옥사이드. 그러니까 요거 옥사이드 니트라이드를 하나 이렇게 올립니다. 그거 해주는 증착 장비 회사가 저거고 증착 소재를 얘네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올린 다음에 이 중간을 뚫어버려요. 식각해가지고 예. 채널로 애칭이라고 합니다. 얘를 건식 식각으로 그냥 뚫어버려요. 예. 저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채널을 옆에다가 벽면에다가 채널을 하나 형성을 해요. 폴리실리콘을. 예.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다 산화막을 또 입혀요. 그러니까 이 중간이 비어 있는데 여기 채널 보이시죠? 이 회색을 입히고 가운데 다시 이 산화막을 또 가운데를 또 증착시켜요. 그럼 얘네가 또 채워지죠, 중간에. 그죠? 가운데가 이제 채워졌죠. 비운 다음에. 여기 왜냐면 전류 이 데이터가 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옆에를 이제 이쪽 있죠. 여기를 중간을 다 뚫어버려요. 이쪽을. 여기 보이세요? 비어있죠. 이걸 또 식각합니다. 그래서 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니트라이드 있죠. 요거 파란색 선 얘를 제거합니다. 얘를 없애야 돼요. 이거 제거하는 소재 만드는 이제 회사가 이제 솔브레인이나 아까 ENF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회사들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니트라이드를 또 얇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살짝 입히고 여기 하이K 유전제를 하이K 뭐죠? 유전율이 높은 거. 그래서 요거 ALD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죠. 뭐 유젠테크나 주성이나 원익 IPS가. 그래서 온갖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텐과 하이K를 식각을 또 한번 하고, 예. 그다음 텅스텐을 여기다 증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튼 되게 좀 복잡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3D 낸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대신증권 자료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이러니까 뭐 우리가 전문가처럼 막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예. 요런 식으로. 근데 이 구멍을 이제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더블 스택은 이게 2배 들어가죠. 트리플은 3개. 그럼 여기 관련된 회사들은 공정이 여러 번 들어가니까 당연히 매출이 더 나오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요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 FST 우리 다 알죠.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펠리클 1위, 예. 국내에서 1위고 글로벌 점유율 20%. 예. 근데 지금 만들고 있는 건 EUV요. 예. EUV 펠리클을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제 대표이사가 올해 4월 8일 날 3억 원을 매수했어요. 근데 10년간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접 지분 취득한 건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펠리클이 뭐냐, 이게 마스크 있죠.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거 방지하는 거죠. 거기 오염물질 끼면 나중에 그 여기 웨이퍼에다 그 회로 그릴 때 오염물질이 딱 들어가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오염 방지죠. 예. DUV랑 EUV가 있는데 DUV는 가격도 싸고 지금 요건 만들고 있어요. 근데 EUV는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요.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예. 잘 이걸 튕겨줘야 되거든요. 예. 어쨌든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미스이 화학이 아직은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70배. 예. 요게 펠리클이고요. 예. 요거는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고, 와이스트레에서 이제 찍어왔던 걸 제가 유튜브 캡처해가지고 한 건데, 투과율이 높아야 됩니다. 투과율이 높아야 빚이 많이 투과가 돼요. 예. 빚이 일단 투과율, 왜냐하면 EUV는 2번 이렇게 튕겼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91, 92 가지고는 안 돼요. 95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요거 지금 상용화하는 회사가 미쓰이 화학이죠. 예, 일본에. 그래서 요걸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제 요거까지는 개발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FST가. 예, 경쟁사는 이제 SNS텍.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요거예요. 낸드에 맞는 걸 해야 되니까 이 회사의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온도 조절장 칠러.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예, 경쟁사가 유니셈하고 GST가 있는데 이 회사 한번 말씀드린 유전체 식각이라고 램 리서치하고 그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이런 식각 장비를 만든 거. 식각은 한마디로 그냥 깎는다. 예, 구멍 판다. 아까 뭐 낸드 구멍 판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식각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전체 식각 같은 걸 씁니다. 요 밑에 여기 실리콘 기판을 뚫을 때는 보통은 이제 그 유전체 식각보다는 이제 다른 식각 방식을 쓰는데, 예, 여기 있죠. 여기 컨택. 그러니까 낸드 같은 거 구멍 뚫고 쭉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는 유전체. 그래서 플라즈마라는 걸 써요. 열 에너지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제일 잘하는 회사가 도쿄 일렉트로닉과 램 리서치인데 이게 점점 좁아지죠. 예, 좁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각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쿄 일렉트로닉이 뭘 만들었냐면 극 좋은 시각 장비를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극 좋은. 여러분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극 좋은 시각 장비가 뭐지? 시각은 시각인데 완전히 낮은 온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낸드 단수가 200단, 300단, 500단 시각 난이도. 아마 400단 이상에서는 이제 이걸 아마 필수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이제 나온 장비니까 이제 많이 쓰진 않고요. 이제 삼성이 채택할까 말까 하는 거는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각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는데 이 도쿄 일렉트로닉이 만든 요 극 좋은 시각 장비는 시각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올렸대요. 33분 만에 10 마이크로미터 시각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기존 장비가 90분 걸리는 걸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켜 버렸어요. 아니, 보세요. 이게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200층, 300층, 400층, 1000층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뚫는데 더 오래 걸리겠죠. 높으니까. 근데 얘는 3분의 1로 줄여버리면 1000층을 뚫어도 시간이 비슷할 수 있는 거죠. 300층짜리로. 그러니까 이걸 쓸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영하 70도에서 공정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쌌죠. D램도 쌌고 낸드도 싸서 구멍 뚫고 이게 대세거든요. 예. 그래서 요 가운데 이렇게 지금 안 보이죠? 요 구멍 뚫린 거 보이세요? 이거 뚫고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근데 도전 과제가 뭐냐면 점점 구멍이 작아져요. 이게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기존 공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텔은 아예 극 좋은 시각 공정을 도입을 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기술보다 2.5배 빠른 에칭 속도에다가 지구 온난화에도 도움이 된대요. 지구 온난화 가능성도 줄인다. 그러니까 약간 좀 친환경적인 거죠. 예. 근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같이 이제 결합된 장비가 이 극 좋은 칠러.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제가 이제 이건 전자공시 찾아본 거고요. 현재 글로벌 주요 고객사 적용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저는 대세가 될 거라고 저도 좀 보고 있거든요. 낸드 쪽에서. 그러면 극 좋은 칠러가 많이 쓸 것 같고 5, 6년 전부터 아마 도쿄 일렉트론과 함께 준비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쿄 일렉트론 장비를 삼성이 채택을 하면 이제 이번에 나오는 장비니까 이게 많이 쓰이면 이것도 FSD한테는 EUV 펠리클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무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좀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회사 중에 화인세라텍이라고 있어요. 자회사가 많죠. 근데 이제 MLC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다층 세라믹 기판인데 프로브 카드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프로브 카드 웨이퍼를 그대로 이제 검사하는 거 저기 해가지고 예. 요 프로브 카드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웨이퍼에 딱 부착을 하면 제대로 칩이 작동하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거죠. 예, 그건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다층 세라믹 기판이에요. 프로브 카드 핵심 부품입니다. 일본의 두 개의 사랑 이 화인세라텍이 세계사 과점인데 결국에 FST의 이 자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게 요 시장 커지잖아요. 프로브 카드 시장. 왜? 웨이퍼를 통째로 지금 HBM으로 가다 보니까 웨이퍼를 그냥 통째로 검사하는 수요가 늘어나요. 지금. 그래서 뭐 YIK가 막 주가 날라가고 TSA도 많이 가고 막 여기 관련된 기업들 주가 많이 갔죠. PMT도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고. 예. 그래서 샘CNS 그 회사는 거기 들어가는 부품 만들죠.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FST가 꼭 우리가 EUV만 볼 게 아니라 되게 좀 다방면에서 많다. 다만 단점은 최근에 주가가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셨을 때가 주가가 2만 원 초반이었죠. 그때 한참 안 가가지고 어느새 3만 원 벌써 중반까지 와가지고 단점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크게 흔들릴 때 그럴 때 한번 대응해 보시고 다만 좀 최근에 주가 올랐으니까 그건 조금 유의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NF 테크놀로지죠. 이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많이 옛날에도 한두 번 소개는 해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막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일단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솔브레인이나 한솔케미칼 같은 스타일인데 이 회사가 자회사가 꽤 똘똘한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UB 머티리얼즈. 그 얘기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한번 읽기만 하시면 되겠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주요는 이 회사 첫 번째로 하는 게 식각액이 있죠. 요게 식각 뭐라 그랬죠? 깎아낸다.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건 여기 습식 식각, 한 번에 여러 개를 넓은 공간을 식각하는 저게 이제 주력이에요. 그래서 습식 식각 공정에서 산화막을 막을 제거하는, 그때 장비 회사가 이제 이 식각액을 이용해서 저걸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산화막용 식각액이 BOE라고 있어요. 여기서 점유율이 높고 BOE 원재료를 원래 일본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각액의 원재료를 수입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이제 내재화한 거죠. 원재료를. 그럼 원가 절감 되겠죠. 그래서 20년에 이거 투자를 실제 했고요. 올해 1분기에 이익이 투자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공신 찾아보시고 원가 절감 효과 있겠죠. 식각 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통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돌아서야 좋아지는데 이제 조금씩 돌아선다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가동률 올라가면서 이건 좀 수혜가 조금씩 예상되고. 근데 오늘 해드릴 거 핵심은 이거예요. 3D 낸드. 오늘의 주인공은 낸드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옥사이드, 니트라이드, 옥사이드, 니트라이드, 옥사이드 이거를 한 다음에 가운데 구멍 파가지고 여기다 막 입히고 산화막 입히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2개 잘라버리고 요 니트라이드 노란 거 다 없애버리고 이 노란 니트라이드를 없애는 게 바로 요 ENF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식각액입니다. 저걸 넣어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 고인산 선택비래요. 저 니트라이드만,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버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저 HSN이라는 소재를 넣었어요. 다 녹아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선택비죠. 예, 이 노란색만 찾아다녀요. 그것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제 노란색 부분을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죠. 예, 그게 좀 특징적이에요, 되게. 그래서 낸드가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당연히 사용량 늘어나고 인산 자체는 끈적거려서 밑에까지 얘는 한 번에 흘러내려서 식각을 진행을 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 있죠. 이거 아파트를 하나의 아파트를 그냥 쪼개버린 거죠. 몇 개로, 몇 동으로 그냥 순식간에. 예, 요런 이제 방식이다. 요거 이제 블로그 하시는 그 리스크님 이제 블로그에서도 요 자료는 한번 가져왔고, 요거는 어떤 보고서에 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프로세스 케미칼이라고 씬너를 만들어. 이 기판의 가장자리 있죠, 여기 요거 엣지 있죠, 요거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둥그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제거하고 노즐의 불필요한 부분도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 엣지 린스, 웨이퍼 백사이드 세정 린스, 그러니까 가다듬어 주는 거죠. 이 끝부분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이제 씬너, 필요 없는 부분도 제거하고 그런 용도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현상에 노광 공정에서 자외선에 노출된 포토레지스트를 그것만 찾아가지고 없애주는 거예요. 박리액도 역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용도.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PSK 같은 회사가 예를 들면 여기서 소재를 받아다가 포토레지스트 없애버리잖아요. 뭐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정액도 하고 잔여물 없애고, 또 미국의 오스틴에 법인이 있어서 삼성이 보통 미국에 이제 투자할 때 수혜주로 많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쨌든 소재 강자예요. 소재 강자인데 주로 이제 전공정에 속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답답했죠. 부진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3D 낸드가 또 고단화되고 이러면서 이쪽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요게 자회사가 UB 머티리얼즈라고 하나 있어요. 요 회사도 제가 이게 좀 찾다 보니까 아주 한 분이 제대로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CMP 슬러리, 이거 K스택 공부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맷돌. 웨이퍼를 이렇게 위에다 놓고 평평하게 평탄화시키는. 그러니까 회전하는 웨이퍼 위에 연마제를 뿌리고 맷돌 갈듯이 돌립니다. 그래서 이 연마제가 CMP 슬러리예요. 그래서 웨이퍼가 평평해지고 방막 두께가 균형. 이거 반드시 필요한 공정입니다.
이거를 하는 회사가 이제 K스택의 장비죠. 요 슬러리, 한마디로 UB 머티리얼즈는 저 슬러리를 만들어요. 근데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슬러리 하면 K스택하고 솔브레인이 유명하거든요. 비상장이고 그동안 좀 존재감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움푹 파인 거 보이세요? 이게 그 기존 CMP 공정은 할 때 처음에 이게 움푹 파인대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2번을 해야 돼요. 기존 공정은. 예, 보통. 근데 요게 이렇게 보면 움푹 파이죠. 여기 얘를 움푹 파인 걸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쫙 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위에가 평탄해야 돼요. 근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CMP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걸 디싱이라 그래요. 디싱이 움푹 파이는 현상. 예. 근데 이 UV 머티리얼즈가 하는 그 CMP 슬러리를 쓰면 저 디싱 현상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CMP 슬러리에 보통 이제 재료를 실리카를 좀 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지르코니아 입자를 사용한대요. 예. 근데 요거를 읽어보니까 지르코니아 입자를 쓰면 이게 디싱, 파이는 게 좀 제한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의 캐버트라는 회사가 좀 독점을 갖고 있었는데 동진세미캠이 여기에 승소해가지고 승소를 한 것 같고요. 또 UB 머티리얼즈가 여기 진입했으니까 이 독점 구조가 깨져버리겠죠. 근데 작년 2월에 이제 전자신문을 보니까 지르코니아 입자 슬러리를 하이닉스에 공급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이거 확인해 보시고 어디에 들어가냐고 봤더니 낸드 플래시용이에요. 또 이 낸드도 이렇게 쌓을 때 저 식각하죠. 평탄화 시켜야 돼요. 소재 이것도 소재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낸드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걸 평평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단수가 증가할수록 슬러리 사용량이 증가한다. 공정수가 5개에서 9개로 증가한대요. 그럼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이것도. 네. UV 머티리얼즈도. 이 회사 지분을 ENF 테크놀로지가 한 60% 갖고 있어요. 자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할 수는 없고 이게 좋으면 이제 ENF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런 좀 이슈도 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요게 실리카하고 세리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CMP 슬러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MP 슬러리 아까 연마제는 2개구나. 실리카, 세리아. 실리카, 세리아. 요 2개인데 아까 요거는 세리아. 예. 실리카. 이 실리카 입자 대신에 지르코니아를 써서 UB가 좀 하이닉스에 납품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요걸 줄였다. 공정을 단축시켰다. 2번 할 걸 한 번으로. 예. 근데 낸드가 올라가니까 더 많이 쓰인다. 소재는 점점. 예.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리카 말고 또 세리아가 있는데 이 슬러리 입자를 제조할 때 방식이요. 콜로이덜이라는 방식이 있나 봐요. 예. 콜로이드가 끈끈한 성질을 가진 건데 얘를 전고체랑 합성시켜요. 그러면은 이런 소재가 만들어지는데 저 방식을 콜로이드 방식을 예, 쓴 상황에서 열 처리를 하면요 이렇게 거칠어진대요. 보이세요? 이렇게 표면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열 처리를 안 하고 그걸 생략을 하면 매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웨세리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콜로이드라는 이제 화학 물질과 끈적한 걸 전고체를 섞어서 저 이런 실리카 이런 입자를 만드는데 저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열 처리를 하면 드라이 세리아, 그 다음에 열 처리를 안 하면 웻 세리아, 습식, 건식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웻, 습식이 좀 반듯반듯하대요. 근데 보통 솔베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CMP 슬러리 회사에 이걸 공급을 한대요. 근데 UB 머티리얼즈는 그러니까 이걸 솔베이가 만드는 저 원재료를 가지고 CMP 슬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UB 머티리얼즈도 솔베이한테 받아야 되겠죠. 근데 UB는 직접 이거를 원재료까지 다 합성해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생기겠죠. 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리카는 이제 CMP 슬러리가 쓰이는 공정은 좀 달라요. 실리카는 배선, 배선 금속에 들어가는 구리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하고 이건 트랜지스터의 절연막 쓰인다. 근데 약간의 이제 내용은 좀 쓰임새는 다르지만 이 2개가 중점적으로 쓰이는데 한마디로 UB 머티리얼즈는 여기 그 원재료까지 직접 합성을 한다고 하니까 경쟁력이 있고 또 낸드에도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긴 해요. 예, 어렵지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DNF가 있죠. DPT, 더블 패터닝. 한 번 안 하고 공정을 두 바퀴 돌리는 거예요. 예, 원래 이걸 EUV 장비 쓰기 전에 이걸 많이 썼어요. 근데 EUV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DPT가 좀 많이 축소될 수는 있겠죠. 예, DPT 뭐냐면 희생막 자료예요. 잠깐 역할을 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희생막 재료라고 합니다. 이 DPT를. 예, 더블 패터닝 테크놀로지 희생막 재료. 요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DNF다. 그래서 뭐 분자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입힌다. 예, 여기 있죠, 여기 이런 소재들. 잠깐 희생하는 거예요. 예, 잠깐 활용됐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 예, 근데 지금 EUV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은 더블 패터닝 수요는 좀 줄 수는 있겠죠. 예, 그런 거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헥사클로로 다이실란. 좀 어려운데 요게 낸드에 들어갑니다. 예, DPT 요거 있죠. 얘는 주로 D램에 들어가고 HCDS는 D램 낸드 다 들어가요. 예, 근데 예, 낸드 공정에도 이게 사용되니까 오늘 이제 핵심은 요거죠. 오늘은 낸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적층한 이제 낸드는 적층수가 증가하죠. 그러면 저 소재도 많이 필요한 거죠. 삼성전자가 1000단 이상 낸드 개발 추진하니까. 그래서 증착 소재예요. 증착. 아니 식각 소재입니다. 얘는 증착이고 얘는 한마디로 이제 깎는 데 쓰는 식각 소재로 이걸 쓰고 있다. 요런 이제 분자식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하이K 전구체라고, 요건 증착할 때 여기 옆에다 바르죠. 발라서 데이터를 그대로 감싸 안는 거, 나가지 말라고. 예.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게 여기 게이트, 예. 요게 메탈 게이트 밑에다가 하이K 소재를 넣어버리거든요. 저렴막을. 예. 그러면 이제 요 둘이 궁합이 좋아서 이제 누설 전류 현상이 발생을 안 해요. 반도체가 점점 좁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막 좁아지면 여기 있는 전류들이 튕겨 나가요. 좁으니까 답답해가지고. 하이케일 여기다 발라버리면요 얘들이 안 나갑니다. 유전율이 높으면 이제 꿰어낸다 그러죠. 그럼 얘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나가고 붙어 있으려고 그래. 그럼 누설 전류 현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소재로 쓰는 게 보통 하프늄하고 지루코늄을 쓰는데 최근에 하프늄을 좀 많이 쓴대요. 그래서 이 회사도 하프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하이케이 소재를 누구한테 공급받냐면 아데카하고 DNF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이케이 소재, 이 하이케이도 역시 낸드에도 들어가니까 쓰임새가 많죠. 그래서 이런 DNF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소재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솔 아이온스는 가공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좀 다른 것보다 특이한 게 반도체 세계 1위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부품 공급을 해요. 옛날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분 1.5%를 실제로 유증을 통해서 확보했어요. 근데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 세정 코팅 사업도 같이 합니다. 주요 고객사예요. 핵심은 여기죠. 근데 전 대표이사 뭐 횡령 소송에다가 뭐 내부 회계제도 얼마 전에 뭐 상패 당하니 많이 막 아이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노이즈는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고 이익도 돌아섰죠. 정말 이익 확 줄었다가 이제는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밀 가공 부품, 반도체 부품 이런 걸 하니까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근데 한 가지 한솔아이온스가 어쨌든 이제 가동률 올라오면 좋은데 이런 거 만들어요. 정밀감. 이 샤워헤드가 뭐냐면 저기다가 그 가스 넣고요. 가스 뿌리는 거예요. 공정에다. 샤워헤드. 우리 가스 그 뭐죠? 샤워기에서 이렇게 물 나오는 것처럼 저기서 가스가 나와요. 저런 거 만드는 회사. 예.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저런 부품들. 반도체 공정 가스를 지름 뭐 이런 홀에 6,500개에서 웨이퍼에 막 분사하는 부품 같은 거, 샤워 헤드 같은 거,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부품사로 발탁이 됐고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입니다. 예. 코팅도 해줘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회사 왜 선택했냐면 보통은 부품 업체로부터 부품 받고 코팅 전문 기업 가서 오래 쓰려고 코팅을 맡겨요. 이 순서로 가요. 근데 아이온스는 그걸 다 해줘요. 부품 만들면서 코팅까지 해서 줍니다.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세정도 해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코팅해주고 세정해줘. 오래 쓸 수 있게. 이게 세정 같은 거 안 하면 불량 생기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코팅 같은 것도 수행을 해준다. 코팅과 정밀 가공과 정밀 세정을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만들면서 세정 코팅 같이 하는 굉장한 좀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야 오래 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옛날에 EUV 장비, 이게 왜 EUV가 여기 왜 나오냐, 이 좀 의아하시겠지만 요게 요 회사랑 관련이 있어요. 한솔아이온스랑.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이제 블로그 그 리스크님도 적어주셨고, 최근에 제가 보고서 하나 소개해드렸던 것도 같긴 한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증권사 보고서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삼성전자 같은 이제 아시아에 200여 대 EUV 노광 장비 있죠. 네덜란드. 이게 아시아에 많이 있죠. 근데 네덜란드 ASML이 재활용, 재사용 정책을 추진을 한대요. 90% 제품을 재사용하겠다. 이게 뭔 소린가? 뭘 재사용한다는 건가? 근데 그 아시아 총괄 기업으로 한솔아이온스를 선택했고, 실제 매출이 하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EUV 장비를 이제 오래 쓰겠다는 거예요. 계속 재사용하겠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요게 EUV 장비에서 레이저 만드는 거 있죠. 레이저를 쏘죠. 빛을 만들죠. 광원. 어떻게 만드냐면 CO2 레이저를 쏴요. 어디다 쏘냐면 주석방울이 초당 5만에 떨어져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초당 5만에 떨어지는 주석방울을 맞춰야 돼요. 계속. 근데 맞추질 못해요. 정확 100%다. 일부가 셉니다. 그럼 주석방울이 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장비 그 밑에 있는 부품들이 장비 이제 손상을 입거나 오염되겠죠. 그거를 이제 뭐 세정을 해주거나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사업이에요, 그 사업. 어떤 사업인지 아직 리유즈드. 그래서 한솔아이온스가 또 세정 코팅 잘하니까 그걸로 이제 아시아 총괄 기업으로 채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솔아이온스도 약간 이제 EUV 노출도가 일부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그 부분도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양 디지텍은 이제 오사트 기업이에요. 이제 메모리나 이런 것들 다 조립해가지고 최종본을 삼성이 맡기죠. 야, 이거 반도체 모듈화 해가지고 완성품 만들어 와. 그럼 검사하고 뭐 테스트 다 해보고 삼성 이제 납품해주죠. 그러니까 최종 저걸 왜 하냐면 삼성이 공간도 부족하고 이 후공정까지 처리하려면 전공정도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부 물량을 맡겨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걸 해주는 게 하나마이크론 메모리입니다. 이건 비메모리 말고 하이닉스는 하나마이크론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은 SFA 반도체랑 한양 디지텍인데, 이 회사를 왜 가져왔냐면 SSD를 해요. 실제 요거 비중이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SSD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마 재작년인가 작년 자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게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까지 정확하게 뭐 비율은 한번 찾아보세요. 뭐 전자공시 나와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SSD도 지금 22년부터 삼성이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경영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효율을 찾기 위해서 이런 후공정을요 그냥 맡겨버립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래서 그 수혜고, 한마디로 전공정 웨이퍼 테스트 끝나고 패키징 한 다음에 최종 검사. 요거를 이제 요런 패키지부터 최종 검사까지 해주는 거죠. 오사트 아웃소싱 한다 그러죠. 요 웨이퍼를 제조사로부터 갖고 와서 패키징 검사까지 한 다음에 다 만들어서 자 삼성전자에게 갖다 주는 거죠. 한양 디지텍은 조립 테스트 모듈 등 이런 걸 다 일괄 생산하고요. 삼성전자 비중이 100%로 알려져 있고, 근데 베트남 2공장에서 SSD, 근데 3공장에서 서버용 요구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공부하는 게 요거잖아요. SSD. 그러니까 이쪽에 좀 또 강점이 있으니까. 근데 단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반도체는 아닌데 왜 갖고 왔냐. 제가 왜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원래 이 회사는 자율주행 쪽이에요. 전기차 쪽인데, 전기차 쪽이죠. 근데 하이브리드 콘덴서라고 들어봤어요. 콘덴서 아시죠? 컨덴서가
이제 전하를 담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해 콘덴서가 고용량이거든요. 폴리머 콘덴서는 내구성이 좋아요. 이 두 개 합친 게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장점 두 개를 합친 게 하이브리드 콘덴서인데, 우리 하이브리드 카도 내연기관과 또 뭐가 있죠? 내연기관의 장점,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예, 그 전기차의 장점, 배터리 장점, 이걸 합친 게 사실은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요거는 콘덴서의 장점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콘덴서. 원래 이게 이제 일본 케미콘인데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 2개 라인 시작하고 27, 28년에 7개 라인. 그래서 한번 요 회사는 꼭 뭐 다른 것 떠나서라도 이 전기차 시대가 온다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실제 자동차용 콘덴서 매출 추이를 저희 당사 이제 정우시 연구원님이 분석을 하신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올해 연초 이후로 서버에도 이게 들어가요. 서버 ESST에도 전해 콘덴서가 필요해요. 그 공급이 늘어났는데 너무 큰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김에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순현금이 이제 2,700억이나 돼요. 시총 2,0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밸류업 해야 돼요. 밸류업 좀 하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순현금 많으니까 그것도 좀 매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그냥 반도체는 아니지만 여기에 좀 넣어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0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요거 자료 만드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저것 뭐 찾아보고 하느라고. 근데 오랜만에 반도체 또 함께 배우기 했고요. 예. 또 뭐 반도체 배우기 또 하겠죠, 언젠간. 예. 근데 이건 반도체는 큰 건 다 했고, 이렇게 중간중간 또 뭔가 이슈가 터지면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반도체 함께 배우기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한 거고, 여기서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예,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할 때 항상 그런 거 주의하시고 좀 더 살펴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